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4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키타 대 야마구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키타는 굉장히 단순하게 골에 접근하는 편이다. 특히 지난 요코하마 전에서도 후반전 실점한 상황에서 롱볼만으로 상대를 타격하려는 시도를 했을 정도다. 물론 이 양상이 정교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했고 이 덕분에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비중 80%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리그에서도 골을 기록하는 빈도가 아키타보다 더 확률이 낮은 팀은 미토가 유일하다. 이어서 야마구치도 득점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사실 야마구치도 전반에는 버티면서 롱볼로 상대를 타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후반전에는 상대가 지친 틈을 찔러버리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픈한 전개에서는 야마구치가 아키타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일단 두 팀이 모두 전반전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뻥뻥 롱볼이 이뤄지면서 루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반에는 조금 더 야마구치가 오픈한 상황에서의 전개가 아키타보다는 괜찮다고 본다. 아키타는 승부수를 내는 방식 자체도 롱볼로 획일화가 되어 있다. 이번 경기 야마구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미토올리오크 대 요코하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토는 지난 경기에서는 마리노스 상대로 2골을 먼저 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마리노스는 올 시즌 수비 역량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전력이다. 올 시즌 제1리그 2부에서 가장 실점이 적고 미토도 올 시즌에는 가장 공격에서의 성공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상대 진영에서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찬스를 만드는 매치에서도 오히려 효율에서는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다수였다. 이어서 요코하마 FC에 오게티가 있다면 상대가 대놓고 라인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골 기록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한 골을 어떻게든 우겨넣는 데 능하고 특히 수비력으로 이를 지키는 데에는 도사급의 면모를 보인다. 아키타와의 매치에서도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나서는 상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어떻게든 한 골을 정립하고 1대0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다. 요코하마가 득점력에서 고전할 수는 있지만 승리에는 가깝다. 특히 수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라서 어떻게든 한 골을 우겨 넣기만 하면 이를 지키는 역량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 게다가 미토는 공격 성공률 자체가 리그에서도 최하위인 전력이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포레고우 대 나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는 세레소를 이기기는 했다. 하지만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른 상황이라서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기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우가 상당히 기동성에서 밀리면서 직전 리그에서 패한 것을 감안하면 고우의 에너지 레벨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고우가 감독을 바꾸고 나서는 중앙에서의 압박을 더 중시하는 팀이 되었기에 더욱 선수들의 뎁스가 중요하다. 이어서 나가사키의 플레이는 상당히 밸런스가 좋다. 특히 중앙에서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편. 물론 55%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유형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공격을 한번 나갈 때의 성공률이 높고 상대에게 찬스를 잘 주지 않는 역량에서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원정에서의 실점 기대 수치는 아주 낮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현재 뎁스의 얇아진 현상으로 인해서 압박을 고우가 자유자재로 나서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120분을 뛴 1왕배의 내용이 고우의 에너지 레벨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수비적인 역량이나 전반적인 공격 성공률과 밸런스가 좋은 나가사키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나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사간도스 대 간바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 팀의 특징은 전방 압박이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보는 편이 좋겠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도 중앙을 굳히는 식으로 1대0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간바가 올 시즌에는 역습 상황에서 매우 강한 편이기도 해서 무리하게 사간도스가 올라가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정도 간바, 가시마, 히로시마를 만나는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는 실리를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간바의 경우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주어야 뭔가가 풀리는 편이다. 최근 마치다에게 1대3으로 지거나 후쿠오카 상대로 0대1로 패하는 경기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기도 한데 지난 경기에서야 2대1로 이겼지만 수적인 우세를 가졌음에도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겨우 승리를 챙겼다는 생각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간도스가 강호들을 상대로는 꽤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간바가 역습 상황에서 강한 편인데 반대로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케이스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간바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하는 기색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이타 대 시미즈 에스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이타의 장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다. 리그에서도 경기 당 한 골을 넘어가지 않는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미즈를 상대로도 페이스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꽤 잘 보여주었다. 문제는 공격에서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미즈가 그래도 연계나 선수들의 기량이 좋은 편이라서 오이타가 최근 시미즈를 상대로는 저득점 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최근에도 사전 1무 3패로 좋지 못하다. 이어서 시미즈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의 연계와 지배적인 경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라인을 크게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는 약점을 노출하는 편이기도 하다. 다만 오카야마를 상대로도 상대 골문을 개인 기량으로 노리면서 컴팩트한 라인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 시미즈가 템백 양상을 만나면 매번 흔들리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일단 오이타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면서 시미즈와의 매치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편이었다. 다만 시미즈가 공격에서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 컴팩트한 수비 라인을 돌파하는 역량을 보여준 케이스도 충분히 있었다. 오이타가 여기에 대응하기에는 경기 당 한 골에 미달하는 공격력이 문제다. 이번 경기 시미즈 에스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여전히 팀의 장점은 공격적인 역량이다.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미드필더의 연계와 브라질 공격수 3톱의 기량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편이다. 다만 마리노스의 문제는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의 부하가 큰데 J리그 2부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꼴찌인 미토에게도 2골을 내주고 말았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가시마는 마리노스와의 대결에서 화력전을 유도하는 편이다. 애초에 요코하마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주면서 역습으로 더 많은 골을 노리는 형국이 더 잘 통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마지막 대결에서는 3대2로 이기면서 가시마가 전략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것도 스즈키 같은 공격수들의 기량이 꽤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흐름이 좋은 팀이다. 이 대진에서도 다득점 양상이 매우 많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마리노스의 플레이가 너무 공격 지향적이라서 얇아진 수비적 뎁스를 커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시마가 어느 정도 타격을 감수하고 역습으로 가게 되면 승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번 경기 가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